안녕하십니까. 치유신보TV 시청자 여러분, 조정훈 첫 인사드립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퇴근길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병원도 환자가 없었고 아마 환자가 다들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에 이젤치과를 하고 있고요. 원장실 경영학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하였습니다. 25년 동안 평소에 어떻게 하면 병원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원장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리했는데 이번에 같이 우리 조성민 원장님하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조성민 원장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치신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드라큘라 치과라는 만화책을 그림 출판하고 현재 같은 이름의 드라큘라 치과 의원을 6년째 운영 중인 조성민 원장입니다. 편하게 보통 드라큘라 원장 혹은 닥터 드라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 형님으로 모시는 조정훈 이사님의 경영학 세미나를 좀 더 옆에서 재밌게, 원래도 재밌는 형님이시지만은 더 재밌게 소통하고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방송인데 잘 도와줄 수 있죠? 지금 생방이라서 완전히 하나도 안 떨리네요. 네. 하나도 안 떨려요. 네. 오늘 저의 드립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분들이 220명. 와우. 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예상보다 딱 20명 더 많으신데요. 여기가 현재 저희 사전 접수가 선착순으로 1000명이었는데 226명, 거의 750분은 지금 이제 달려오고 계신 분이 계시고 눈에 갇혀 계시거나 그러시고 현재 226명의 회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서 내어주셔서 여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형님 달려보실까요? 예, 주어진 시간이 있는 세미나지만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성민 원장님 댓글도 좀 보시고 질문 받느라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 미간이 넓은 남자 아닙니까? 이 넓은 미간으로, 넓은 시야로, 여기 댓글창, 여기 댓글 컴퓨터입니다. 댓글과 형님 얼굴과 옆에 이 수많은 관객분들 같이 한번 다 어우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방 게시판에 질문, 피드백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가급적 빠르게 반영해 드릴 거고요. 3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10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에?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연말이. 저 항상 연말에 정말 신나게 송년회, 성탄절, 새해 해피 메리메리하게 즐겁게 즐기곤 했었는데 요즘은 걱정이라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환자 뚝떨, 매출 뚝떨 돼버려가지고 참 걱정인데 형님은 여전히 얼굴 좋아 보이시고 즐거워 보이시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셔 보이십니다. 병원은 어렵죠. 요즘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좋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연말도 되고 해서 이젤치과 그룹에 있는 원장님들과 직원들과 이제 연말 총회를 좀 준비 중이다 해서 8월부터 K-팝 안무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K-팝. 왠지 브루스나 탱고 그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K-팝식이다. 이런 K-팝식이나. 아니 브루스도 다 좋긴 한데 사실 제가 이 안무를 하는 이유는 1년차, 2년차 치과 위생사들하고 대화란 걸 좀 해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차 위생사들하고 장기자랑을 준비하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한 3개월간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좀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직원 수 4명이어가지고 송년회 하면 삼겹살 집에서 테이블 딱 하나면 끝이 나는데 송년이 장기자랑이니 그 규모가 좀 부럽습니다. 저도 직원 4명으로 시작했지만 좀 다들 어렵지만 열심히 분발을 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원장님도 환자 많이 줄었죠, 지금. 와우. 그냥 뚝뚝뚝뚝 떨인데 근데 걱정되는 건 내년이 되어도 별반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 더 걱정입니다. 제 환자분들 다 어디 숨으신 건가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이번 시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 배울 게 경영하고 경제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은 돈을 버는 겁니다. 경제는 돈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국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돈이 잘 안 나눠지고 그런 거죠. 경영이 어렵다는 가게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집안 살림이 잘 안 돌아가는 거고 기업 경영이 어렵다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죠. 네. 뭐 전쟁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것 네. 때문에 돈이 잘 안 도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내년 네. 경제 성장률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1.8%, 음. 뭐 KDI 같은 경우 2%니까 음. 어찌 보면 올해보다 더 나쁠 것 같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참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 잘 모르지만 제 체감상 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체감상 이 위에서는 저를 이렇게 세금이나 저성장이 저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최저임금과 저수가를 이렇게 눌러서 현재 저는 짜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맞아요. 자영업이 어렵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명이 폐업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지금 폐업 중이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치과 의사 자살률이 일반인의 2배가 되겠습니까? 보통 치과 원장님들이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출? 매출, 돈, 환자, 그리고 직원. 네, 그 세 그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매출 걱정을 하고요. 환자, 의료사고 문제 걱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문제, 인사관리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삼중고라고 하는데 이게 돌면서 고생을 하죠. 특히나 1인 1개소 같은 치과는 모든 원장님들이 자기 치과의 모든 문제를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일을 나누는 조직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인병원의 원장님은 투자자, 경영자, 근로자를 다 혼자 하고 있죠.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세미나 제목이 조직의 힘인가요? 음. 이 조직을 만들어서 원장에게 몰려있는 이 힘을 여러 직원들에게 분산화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경영을 왜 할까요? 경영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반대로 자영업자분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까요? 뼈를 묻을 정도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그 위치에 뼈를 깎아서 묻는 정도의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을 갈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원장님이 직원을 안 뽑고 혼자 24시간 치과를 연다면 당연히 수익성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계속 갈 수 있는지도 문제고 또 그게 과연 원장님이 행복한 건지도 문제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죠? 그럼 조성님 원장한테 행복은 뭐죠? 행복을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면은 저는 사실 행복한 남자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이랑 만화를 손으로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의대가 아니라 치대를 왔는데 지금도 제 손으로 아트 앤 사이언스를 하면서 개원해서 돈도 벌고 환자분들의 고통도 덜어드리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마지막 결국 행복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행복한 남자입니다. 행복? 그렇죠. 행복이 좋긴 한데 행복은 사실 시대에 따라 좀 변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밥을 세 끼 먹는 게 행복이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6.25 전쟁 터졌을 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그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 쓰신 트렌드 코리아 2025를 보면 내년의 행복 트렌드를 아부아로 꼽으셨어요. 내년이 2025년? 그 되게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그거 되게 오래된 노래예요. 노래였나요? 한거? 네, 맞아요. 그건 아로하고 아보아라고. 아하. 아보아가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아보아라고 한 겁니다. 아보아. 네, 그러니까 행복을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죠. 그 예전에 그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하루키 형님의 소확행. 소확행. 그러면은 제가 그거의 그 다음 버전인가요? 뭐 갑자기 소확행과 구분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아보아는 아주 행복한 것도 싫고 아주 불행한 것도 싫고 하루하루 보통 일상이 쭉 이어진 거를 말하는 거고요. 네. 소확행은 하루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명동에 있는 좋은 소밭집을 찾아가는 거. 약간 이벤트성이면서 내가 그걸 SNS에 올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죠. 다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르네요. 그 소확행은
이렇게 하루 빡세게 일을 하고 마지막에 행복을 하나 탁 점 찍듯이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그쵸. 느낌이고, 맞아요. 아보하는 그냥 이 불행도 행복도 없이 그냥 이렇게 쫙 꿈도 희망도 없고 불행도 행복도 없는 이런 상태. 아무것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쵸. 예. 그래서 그 보통 와보아는 그러니까 무탈, 보통, 평범, 일상,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오로지 집중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음,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잘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일본 영화 퍼펙트 데이즈라고 보셨나요? 제목은 들었어요, 제목. 네. 맞아요. 빈 벤더스 감독이 만들었고요. 야쿠조 코지라는 분이 주인공인데 예전에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도쿄의 공중화장실 청소부이신 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셨다가 화장 청소를 하고 저녁에 목욕탕에 가서 씻고 퇴근길에 맥주 한잔하고 집에 와서 자는 일상이 꾸준히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속에서 이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죠. 그러다가 약간의 흔들림이 생겨요. 음, 근데 그걸 불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분이 느끼는 안정감과 소속감과 행복은 네. 아주 조용하게 잘 그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아부아를 잘 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신 트렌드의 최신 행복 트렌드의 아보하 그리고 퍼펙트 데이즈 이게 과연 저희 치과 의사들의 행복과 어떤 당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조직학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원장님들이 대부분 출근을 하셔서 환자를 보시고 퇴근할 때까지 재고 관리도 하고 매출 관리도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인터넷 댓글 관리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아무런 생각 없이 출근했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퇴근하는 게 어쩌면 원장님의 행복감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제 진료하신 분이 잘 됐는지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할 때 직원들이 퇴근하는 거를 보고 내일 제가 퇴사하면 어떠지 이게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출근했다가 아무런 식으로 퇴근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 저희 직원들이 완벽하게 아부하를 느끼고 지금 만끽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은 현재 4명입니다. 4명인데 저는 왜 항상 3명하고만 일하고 있는 것 같죠? 저희 한 명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걸까요? 이 4분의 직원들을 좀 올려서 퍼포먼스를 5명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이 혹시 조직화로 그게 조직 아닐까요?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직원이 아부하를 느끼고 원장님이 아부하를 느끼지 못하면 사실은 원장님 만족도는 떨어진 거죠. 열심히 일하신 거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도대체 직원을 왜 뽑았을까? 왜 뽑아서 월급을 주고 있을까? 요즘엔 저는 제가 치과를 하는 이유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4대 보험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을 음. 원장님이 반반을 내준다는 거죠. 급여에서. 그러니까 급여 네. 주고 나머지 반을 더 내주고, 그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아부하를 느끼고 원장님이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게 조직화와 체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감독, 조명, 음향을 혼자 다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작품이 나오겠나?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을 분산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의 시작은 조직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여기에 조직화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일을 분산시키고 원장님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하루가 아부하가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고 이 연쇄 바퀴가 이 흐름이 맞는 건가? 이 틀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순서난이라 보면 되는데 음. 원장님이 행복하시려면 치과 내 업무가 좀 분산돼 있어야 되고 원장님만 책임지고 일하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 방식에 있어서 업무의 권한 위임과 책임을 좀 주고 조직화가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도 매우 활발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조금 뒤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공식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효율. 그러면 효율적이고 조직화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POM,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틀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아, 그죠? 틀, POM. 음. 폼이잖아요, 폼. 폼과 틀을 항상 폼은 중요하죠. 이 폼에 죽고 pom에 사는 나인데 역시 형님도 폼을 중요시 하시는군요. 제가 이 POM 강의를 하면서 폼은 처음 들어보는데, 프로덕트 앤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생산 운영 관리라는 어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 이 사나이 가는 길에 길을 바로 죽이시는군요, 형님.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 POM이 뭔지 잘 모를 때는 POM이 없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요 POM의 가치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가치를 평가할 때는 없애 보면 되니까. PO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POM이 없는 피부과를 한번 상정을 해 볼게요. 피부과. 예를 들어서 어떤 백설공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 피부과에 가서 진단 상담을 받아요. 네. 받는데 원장님 진단이 미간에 보톡스를 맞고 복부에 복부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백설공주는 데스크로 가가지고 수납을 하죠. 돈을 냈죠. 네. 네, 돈을 내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마사지실에 가서 마취용구를 발라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원장님이 데스크한테 얘기하고 데스크 직원이 막내한테 얘기해서 마취 주사를 도포를 해야 되는데 네. 막내 직원이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만 마취 주사를 바르고 복부에는 마취 주사를 안 바른 거죠.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마취될 동안. 네. 그리고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미간에 보톡스 주사를 잘 놨지만 네. 복부에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나죠. 네. 환자가 난리 나고 네. 원장님한테 컴플레인 들어갈 것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직원의 작은 실수가 병원 전체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원장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그 과정이니까 POM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백설공주 복부가 마취 안 된다니 이건 바로 뱃살공주? 백살공주. 맞아요. 미간에 연고를 못 발랐으면 백살공주가 됐겠네요. 형님 우리 이러면 이 아재 개그 위험합니다. 이 그래요? 댓글창이 무섭지 않으세요? 이맘쯤에서 저희 한번 댓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원픽, 첫 번째 원픽. 제 눈을 딱 바로 찍히는 조세프 영오킴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댓글을 주셨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그래도 네.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메롱이님은 일종의 정신승리군요. 평범한 보통의 하루지만 이것은 행복이다. 라고 행복 회로를 풀가동하는 이 정신승리라고 그냥 현실은 아몰랑 해버리고 정신승리로 보고 계신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막 그 받아들이기에 본인 원장님께서 억셉터블 할 정도로 병원이 돌아가야 이게 행복이지. 뭐 직원 뭐 어제 뽑은 직원 나간다고 그러고 데스크를 열어봤더니 과자 부스러기 잔뜩 있고 잔돈도 막 쌓여 있고 뭐 기구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를 두고 원장님이 아부화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걸 무시하고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체계로 만들어 놓고 원장님이 아부화를 느끼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댓글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부화라는 게 도전 정신이 없는 현 시대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아는 분이 김난도 교수님 강의를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아부화라는 말이 이 책을 만들어가는 그 편집 과정에서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아부화라는 말이 나와서 김난도 교수님이 거기 팀에서 가장 어린 MZ 세대한테 물었어요. 아니 20대가 하루하루를 아부화를 외치고 기대하면서 산다는 건 되게 서글픈 현실이고 그치? 서글픈 대한민국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김난도 교수님께서. 그 MZ 세대의 제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교수님, 그 생각 자체가 MZ 세대랑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 자체, 그런 생각 자체 하는 것 자체가 MZ 세대랑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띵 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 뭐 1980년대처럼 뭐
금리가 한 17% 정도 되고 땅을 사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조건이라면 아부아를 할 필요는 없죠. 바로 뭔가 도전 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시고 병을 확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코로나 때 사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무탈한 것만으로 행복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 사정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수주의가 좀 올라가면서 좋아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행복함이 어찌 보면 미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확신이 점점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일자리 엄청 더 많고요.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시대라면 지금 장사가 되고 있는 식당이 더 나은 거죠. 네. 내년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이 더 낫다는 얘기는 네.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너무 격가지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네, 되겠습니다. 댓글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 댓글로 이제 다시 이렇게 모아서 예. 자,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의 하루가 아부하나 퍼펙트 데이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치과 저의 사인 직원 치과 조직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조직화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형님?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직화를 시키는 이유는 원장님의 스트레스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고 원장님의 아부어가 목표인 거지 그냥 조직화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만 낭비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 POM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경영학자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생산물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조직화를 만들었는지 좀 따지고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죠? 저는 그냥 뭔가 넘버링이나 그런 매뉴얼 같은 거 딱 던져주실 줄 알았는데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저는 이런 건 너무 좋아하지만 혹시 피터 드러커 형님도 나오시는 건가요?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시작해 주시죠. 예, 역사 이야기 한번 시작해 주시죠. 역사 속의 POM을 좀 열어보면 제일 먼저 만나실 분이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테일러는 1878년 철강회사의 기사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근로자들 일하는 걸 가만 보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 이게 결국에는 하루에 10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10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할까? 원장님들이 고민한 거 맞지 않아요? 다 똑같은 고민 하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1차적인 고민이 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할 건데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같은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면 그렇죠. 되죠. 마지노선만 지키면 네.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게 과소비죠. 과노동이죠. 과노동. 네.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분은 작업 관리를 경영자의 계획적 관리 대상으로 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직원들이 일하는 요 자체를 어쩌면 경영의 한 파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과학적 객관적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네.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한 네. 거예요. 네. 심지어 직원들한테 스톱워치로 생산량을 체크하게 됐거든요. 네. 물론 노조의 반발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나름 있었습니다. 이게. 태업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명 말하는 농땡이군요. 농땡이를 줄이기 위해서 스톱워치로 스케일링하고 있는 직원의 옆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있고 그리고 스케일링이 끝나고 나면 치석이 얼마나 제거됐는지를 점수화하여서 그걸로 점수가 낮으면 월급을 깎아버렸다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 있었군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없는 건 아닙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도 스톱워치를 치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네. 그때는 사람이 기계이고 기계가 사람이었던 산업화 시대 초기여서 네. 공장 근로자들이 도시에 와서 일할 때 단순 노동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시스템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자연의 세계에서 살던 농민들이 이제 공장장이 정해준 시계로 일하게 된 그런 어쨌든 다 노예 같은 생활이었고 저도 지금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테일러의 이제 과학적 관리법, 생산 관리법은 의미가 있었던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의 그 컨베어 벨트식 생산 관리 시스템의 어떤 분업화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엔
이런 것 때문에 포드가 원했던 우리 네. 공장에서 나오는 차를 우리 근로자들이 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달성이 된 거죠. 자동차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하지만 문제는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트 기계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네. 근로자들은 많이 고생을 했죠. 예전에 가끔 유튜버 같은 사진을 보시면 찰리 채플린의 뭐 공장에서 근로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10살 되는 어린애가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네. 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또 어린애들이 희생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그 근로기준법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 우리나라도 80년대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만나실 분이 길브레스 부부입니다. 길브레스 부부는 직원들의 근로 양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150명분의 일을 했으면 좋겠던 거죠. 저랑 그러려면 똑같은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원장님하고 있었군요. 과거에. 같은 과거에 다 이런 네. 다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네. 그거를 이루려면 이 100명의 근로자가 하는 행동 중에 불필요한 이동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고 작업을 단순화시켜서 생산성을 좀 높인 거죠. 100명 가지고 150명 하는 일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동작은 제거하고 작업을 단순화시키려면 이 불필요한 머리는 집에 놔두고 오시라고 하고 손만 고용해서 출근시키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댓글이 너무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오는데 잠시만. 그럼 치과에서 네. 길브레스가 했던 작업을 반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치과에서. 있어요. 뭐냐면 네. 예전에는 네. 서랍에서 물건을 찾아서 갖다가 놨다면 지금은 스툴이 있죠. 스툴이 있어요. 바로 옆에서 갖다 쓸 수 있게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 이제 중간중간 또 제가 멀티로 지금 세 군데를 동시에 보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대다수의 치과가 전방의 소수로 운영이 많이 될 텐데 원장님 치과처럼 규모 있는 치과에서 구현할 수 없는 조직화를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데스크와 진료실의 경계가 모호한데 그렇다고 직원 수를 늘려서 구분하기에는 인력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지만은 그 밖에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해 오셨는데 직원이 뽑히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자, 앞에 질문 먼저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직원 4명에서 시작했습니다. 4명. 열심히 환자를 받고 여러분 다 열심히 보시겠지만 근데 4명이고 그럴 때도 저는 이제 조직을 쉽게 말하면 각 직원들의 업무를 좀 쪼개줬거든요. 쪼개줘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원 수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2명이면 2명한테 4명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4명을 시켰는데 환자가 는다면 이제 4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쪼개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2명한테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2명이 진료도 보고 데스크도 볼 수 있게 멀티플레이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네. 그 규모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네. 나중에는 일이 세분화되려면 거기에 걸맞게 환자가 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으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일을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저로 얘는 데스크 업무를 보는 애고 얘는 메이저로 진료를 보는 애는 책임을 좀 주셔야 데스크 보는 직원은 청구 담당인 거고 진료 담당은 재고 담당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일을 좀 쪼갤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청구랑 접수가 나눠지는 거고 재고랑 진료가 나눠질 수 있게끔 분산하면 되는 거고요. 직원이 안 뽑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질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5분의 직원이 있고 조직 구성은 실장, 진료실, 진료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인원별로 업무 분장 그리고 업무 매뉴얼 모든 걸 세팅해 놨는데 문제는 구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독해야 할 실장도 다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지만 시스템은 다 되어 있지만 구인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여기 보면 JH 리님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모든 치과가 갖고 있는 공통 관심사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뽑았는데 실수가 잦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걔도 실수를 한다. 그리고 직원 교체를 하고 싶은데 직원이 구해내지 않는다 이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병원이.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병원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에어컨을 안 끄고 퇴근한 거예요, 토요일날. 그 전주에. 그럼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해 보냐면 직원들이 에어컨을 끄고 퇴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토요일날 빨리 집에 가야 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이 정부를 해서 한 명씩 체크하고 두 명이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퇴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체크리스트를 그 다음날 원장님한테 제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하냐 하지만 의미가 나름 있다고 보고요.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직원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부인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원장님 탓이 아닙니다. 위생사 대 치과의사 수가 지금 1대1입니다. 1대1.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치과 하나당 위생사 하나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위생사는 일하고 있는 활동 위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면허받은 위생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생사가 부족한 건 당연하죠. 안 구해진 건 당연해요. 그럼 여기서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해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해야 직원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월급쟁이잖아요. 네. 결국은 보상책밖에 없습니다. 높은 보상책을 제시를 해야 직원이 모이고 그래야 원장님은 직원을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쉬운 답이지만 어렵죠. 뭔가 실천하기에는 어렵고 좀 아까운 그런 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메인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이제 그다음 자, 그러면 현대 이제 시대로, 네. 점차 이제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을 기계처럼 막 다루다가 그래도 생산성이 안 높아져서 이제 메이오란 분이 나옵니다. 메이오. 메이오는 사실은 알면 좋아요. 맞아요. 이제 퀴즈 프로에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메이오 하면 후손 실험입니다. 후손 실험. 후손 실험이 뭐냐면 실험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명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조명을 밝게 하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두 번째는 휴게 시간하고 간식하고 작업 시간 좀 줄여주고 이러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관심. 세 번째는 직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감정하고 어떤 생산성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한 거죠. 네 번째 실험에서는 직원 간의 교육, 그러니까 직원 간의 사이, 그러니까 직원 간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서열에 대해서 어떤 규범이 있다면 그게 생산성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고민한 거죠. 이걸 치과에 갖다 그대로 도입을 해보면 네. 인테리어 좋은 치과의 직원들이 일을 잘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간식이 많은 치과가 생산성이 높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원장님이 매일 면담에 돌아가면서 그럼 생산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요, 직원 서열이나 이런 걸 없앴어요, 그냥. 그런 치과가 생산이 높지 않을까요?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치과에 한 도입하면. 번씩은 다 고민을 해봤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사람 머리는 다 똑같아. 얘네 다 고민했어요. 고민했던 네. 것들이에요. 고민했던 것들. 근데 사실 이 실험에서는 결론이 이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실험 대상자인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실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다 그랬군요. 좋아졌답니다. 하지만 네. 의미가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요 논문 때문에 올바른 조직 문화라든지 직원에 대한 관심 또는 애정, 네. 그게 또 결국엔 생산을 높인다는 인간관계론의 시작이 된 거죠. 의미 있네요. 그죠? 결국은 그 실험의 가설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하면 직원들에게 잘해드리면 생산과 매출이 쫙 올라간다는 이 가설인데, 여기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실험 자체에, 이 설계 자체에서 에러가 있어서 이 실험이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 이 인자와 이 인자의 사이에서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죠. 사실은 뭐 원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시고 회식. 대화도 좀 하시고 소통도 하고 이런 게 안 네. 하는 치과보다는 훨씬 생산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MG 직원분들에게 우리 1박 2일로 MT 가자라고 했더니 신난다 원장님.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야 돼. 안 신난다. 가 된 적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1박 2일 MT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MT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치과 직원들입니다. 요즘 MT 안 갑니다, 지금.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나실 분이 이제 더밍인데요, 더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를 쭉 연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사적 품질 경영, 토탈리 퀄리티 매니지먼트까지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치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생산성, 그러니까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엔 환자가 만족해야죠. 만족해야 되는데 단계에서 예를 들면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타이레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타이레놀 500ml를 만드는데 이제 패키지를 한단 말이에요. 패키지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500ml 기준이지만 492ml, 480ml, 근데 어떤 거는 510ml, 520ml 이렇게 점점 큰 거 너무 커지게 되고 큰 작아지는 거죠. 이게 양쪽은 다 불량품이잖아요. 이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가운데에 수렴하는 500ml 근처 제품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전사적 품질 경영의 핵심이거든요. 완성도를 높이려면 패키지 전 가루 만든 단계부터 분량이 아예 없어야 되고 아하. 패키지 할 때 분량이 아예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박스에 넣을 때도 분량이 없어야 된다. 요 각 단계 분량이 제로여야지 최종 단계가 완성품이 분량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 크라운 만들 때랑 비슷한데요? 그죠? 이 크라운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 전에 임프레션 제대로 돼야 되고 템퍼리 제대로 되고 프랩 제대로 돼야 되고 엔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단계 하나의 디테일을 중요시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 단계의 오류들이 합해져서 마지막에 이만한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단계의 오류들이 곱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곱하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초기 단계에서 그 오류와 디테일을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죠. 안 될 건 진짜 안 된다. 전 그걸 믿습니다. 네. 근데 더밍이란 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본의 1980년대 대호황을 만든 경영학적 약간 이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제품이 불량품이 없고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이런 철학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진료 프로세스, 약간 피부과 직원의 실수 또는 어떤 간호사는 주사를 잘못 넣어서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고요. 네. 수술할 때 이제 차트를 어떤 교수님이 잘못 붙여가지고 오른 다리를 자르고 왼도리를 자르서 양쪽 다리 다 잃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경영학적으로는 불량한 제품을 만든 거 불량률이라고 얘기하지만 의료적으로 보면 의료 사고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그죠. 생각만 사실은 해도. 네. 의료 사고입니다. 그래서 네. 환자나 가족이나 원장님 모두 다 불행해지는데 제가 지난 24년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우리가 원장님들이 의료 사고를 내려고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근데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약간의 그 외줄타기 같아요. 그 서커스 때문에 외줄타기. 언젠가는 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줄이는 게 맞고 인간의 실수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줄타기. 저는 외발 자전거 타기로 생각해 왔었는데 여튼 이 의료사고 정말 아찔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보험사만 행복해지고 남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적으로 직원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없었나 좀 찾아봤거든요. 1960년대 여러분들이 아는 도요타 자동차의 시기오 신계는 빠가요케라는 방법을 좀 만들었습니다. 빠가요케? 빠가가 뭔지 아시죠? 빠가. 바보란 뜻이죠, 바보. 네. 바보 방지법인데 네. 인간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이 생산 공정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처음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데 본네트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는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에 13mm짜리 들어간다 치고요. 문짝에 들어가는 본네트는 5에 8mm짜리가 들어가는데 직경이 다 오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이 깜빡하고 이게 바뀌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서. 네. 그럼 본네트에는 짧은 8.5mm짜리 볼트 너트가 들어가면 운행 중에 볼트가 조금 풀려서 네. 본네트가 덜컹덜컹 거릴 수 있다는 거죠. 도요타 입장에서는 불량품이 나온 거고 네. 직원의 입장에서는 단순 실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다가 이 볼트, 그러니까 본네트에 있는 볼트는 7mm짜리, 네. 문짝에 들어가는 거는 4mm짜리, 아예 안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빠가요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빠가 욕해? 뭔가 욕인 것 같기도 하고 직원들을
일단 처음 세팅을 디폴트를 바보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원장님들께도 이제 직원 교육을 시키거나 직원 어떤 행동 매뉴얼을 만들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놔야 이게 됩니다. 뭔가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매뉴얼은 되게 단순해야 됩니다. 음, 사실 인간 자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빠가육회는 전자레인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음, 전자레인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네.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럼 치과 쪽에 뭐가 있을까요? 어, 뭔가 임플란트 수술 키트. 음, 네, 일목요연하게 가로 세로로 색깔과 사이즈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가 정리해도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고 뺐을 때도 똑같이 넣고 빼기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임플란트 수술 맞아요. 키트가 그런 아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음. 빠가육회를 가장 잘한 건 임플란트 수술 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통 업체나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경영학 강의는 뭐 마케팅이나 뭐 개원 입지, 직원 관리, 인테리어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넘버링을 딱 던져주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였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니 정말 저나 회원분들로 하여금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생각이라는 걸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숙제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병원이 대박이 난다고 얘기를 감히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 방법은 있지도 않고 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건 사기죠. 음, 사기고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 시각을 조금 바꾸는 의료 경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음, 하나는 원장님, 치과 의사이면서 경영자면서 음, 자기 병원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보는 의료 경영은 음,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잉여를 남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직인 거고요. 네. 외부 사람, 그러니까 치과 원장님이 아닌 분이 밖에서 의료 경영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네. 입지, 인테리어, 구인, 마케팅처럼 외부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자 입장이 돼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원장님들이 자살을 하는 측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인테리어가 안 돼서 자살하십니까? 자리가 나빠서 자살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료사고나 직원 관리가 안 되거나 매출이 나쁘거나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영학적 교양을 좀 갖추고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아, 특히나 치유신보 TV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 방송국이잖아요. 그래서 치과의사 원장님들이 나갈 방향을 조금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치과의사협회 취업에서 주관하는 이런 세미나 강의다 보니 경영 강의다 보니까 누구도 말을 안 하지만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댓글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선의의 구심점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결국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원장의 성격, 그리고 저를 둘러싸는 환자들의 특성, 그리고 직원이라는 사람의 변수, 그 각각의 환경에 맞는 조직화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각자 생각해야 된다니 참 정답을 위해서 들어온 많은 회원분들도 계실 텐데, 형님,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예. 이제 자, 그러면 저희 문제를 좀 내볼게요. 우리 원장님 생각을 조금 해볼까요? 생각을 네. 예,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내려가요. 솔직히 제게. 네. 자, 일단 치과 조직 구성원 문제입니다. 지금 직원이 2명 있는 치과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A 치과는 직원 한 명은 한 시간당 3명을 보는 3년차 위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4명을 보는 5년차 직원 1명이 있습니다. B 치과는 시간당 7명을 보는 7년차 직원이 2명이 있고요. C 치과는요, 시간당 7명을 보는 7년차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치과가 시간당 가장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 마치 초등학생 수학에 나오는
운동장이 있고 철수와 영희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속도가 어떤데 언제 몇 시에 만나는 막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하지만 단순히 덧셈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은 B치과가 14명이니까 1등 할 것 같습니다. 네, B치과 7 플러스 7, 14명. 네. 사실 이제 경영학에서 나온 논문의 일부인데요. A치과는 시간당 5명, B치과는 시간당 5명, C치과는 시간당 10명을 봤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상식으로 이해 안 됐기 네.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가져온 겁니다. A치과는 5년 차가 3년 차를 가리키면서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인건비는 조금 높지만 조직 안정도가 높고요. 네. B치과는 7년 차 2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인건비는 높지만 효율성이 나쁘다고 합니다. C치과는 혼자 있는 직원이 최대로 자기 효율성을 높여서 빨리 일을 하고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지만 조직 안정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잠깐 댓글을 보시면 진정한 문제는 시간당 3명, 7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환자가 7명이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하루에 7명이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C치과 이 한 명에서 10명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이 한 명이 정말 하드캐리한 것 그런 느낌이 들고요. B치과는 5년차 농땡이들이었군요. 하지만 저라도 같은 치과에서 7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직원들이 계속 있게 되죠. 네. 그러면서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죠. 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생산성만 가지고 이 직원을 자를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직원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을 볼 것이냐를 봐야죠. 그러면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장 제가 내일 치과에 가서 뭔가 적용할 만한 제가 당장 뭐 해야 될 걸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형님. 제가 봤을 때 치과마다 직원 수가 다르고 원장님 수도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치과 중에 각 직원들이 하는 업무 분장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A, B, C, D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고 퇴근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분장표가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없으면 좀 만들어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 간의 서열을 좀 만들기 위해서 조직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직의 안정성이나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해서 이런 게 확실히 구축이 돼 있고 여기에 기반한 임금 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직원은 내가 필요한 거에 한 80% 정도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는 그 공장처럼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네. 환자가 없으면 놀기 때문에 네. 한 80%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음. 반대로 원장님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렇지만 원장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원장 수에 따라 틀린 경우가 있지만 원장님들은 환자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끝인가요? 뭔가 꿀팁이 나오기 직전에 멈추는 듯한 이 느낌이 뭐죠? 간질간질한 이 느낌은 뭐죠? 여기서 끝인가요? 꿀팁이 있었으면은 그건 제가 말씀드린 사기 아닐까요? 그거. 그런가요? 네, 사기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네. 보는 거는 약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장님들께서 약간의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을 남들도 고민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당연히 내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직원을 다룰 때 인간적으로 다룰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요즘 소통이 잘 안 돼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소통이 제일 좀 중요한 이슈인데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댄스를. 그렇죠. 예. 제가 한 24년간 단독 개원도 해보고 공동 개원도 해보고 예측과까지 다 해봤는데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원장님과 직원이 좀 같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옛말이 하나 떠오르네요. 남이 내 돈 안 벌어준다. 그건 맞아요. 남이 내 돈 안 벌어준다지만 내 돈 벌어줄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직원을 딱 뽑아 놓고 저의 어깨와 손은 휴가를 딱 보내버리고 저는 이 머리랑 입만 가지고 출퇴근만 하면 이게 바로 해피니스일 것 같습니다. 너무 날로 먹으면 망할 수도 있고 셀프로 잘릴 수 있지 않을까요? No. 그죠? 이제 공부하고 변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원장님들.
경영학적 교양이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치과 의사가 3만 명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 좀, 잠깐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강의는 시간도 시간이고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50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댓글이 많은 소중한 댓글, 유용한 댓글, 의미 있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강의는 처음에는 정말 쪽집게 같은 그런 뭔가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인문학 교과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이 치과의사 협회가 주관이다 보니 그런 꿀팁보다는 전 누군가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셉, 아까 그분이신데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환자의 질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환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질문에서 하루에 시간당 환자 수에 대한 그거에서 하루 혹은 시간당 많은 환자 수를 보는 게 좋은 건지, 환자 수는 작더라도 퀄리티 있는 거가 나은 건지에 대한 질문이. 그 논문에서는 그냥 숫자만 생각한 거고요. 네. 그 수가 단가까지는 계산이 안 돼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몇몇을 보여드릴 테니 이제 형님께서 좀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죠? 네, 한 5분 정도 시간 남아있으니. 직원 관리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비직 팀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사실은 동기부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동기부여. 하나는 경제적인 동기부여, 베이스 페이먼트, 급여죠, 급여, 연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리적 보상입니다. 뭐냐면 인간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고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서열이 만들어지고 내 밑에 직원이 있다는 이런 느낌. 또 하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죠. 예를 들면 뭐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병원에서 뭔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자기 발전의 기회를 주는 뭔가가 있다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동기부여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동기부여를 느끼는 직원이 있고요, 그거를 느끼지 않는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느끼지 않는 직원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교육의 기회를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동기부여를 느끼는 그 직원한테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DS 이양님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조직에서 직원들의 소속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및 방법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네. 조직 소속감은요, 내부 브랜딩이라는 과목으로 빠지거든요. 그거는. 근데 뭐냐면 이거죠. 우리 DS 양님께서 예를 들어서 샤넬 가방을 사면 가방을 사는 그 느낌은 어떤 거죠? 그냥 믿음이죠. 이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내가 좀 좋은 느낌, 기분이 좋고 좀 잘 쓴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죠.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내부 브랜딩을 느낍니다. 뭐냐면 A라는 치과를 갔더니 이 치과를 가면 직원들 분위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급여라든지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이 느끼는 내부 브랜딩이거든요. 그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시간 관계상 아직 저희는 6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조셉 영킴께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조직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뢰도와 조직화의 시작. 원장님, 직원한테 신뢰도를 갖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직원은 원장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준 급여만큼 80%의 일을 뽑아낸다면 성공한 경영입니다. 대신 POM은 왜 필요하냐면 그 80%를 못 뽑아내기 때문에 이 직원한테 요 일을 반드시 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지, 이 직원이 가족같이 뭘 해주겠다? 반대로 가족은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원장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일하는 직원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임님께서 주셨습니다. 원장님처럼 머리 스타일을 하면 좀 통할까요? 아, 저한테 드디어 질문이 들어왔군요. 저에게 드디어 질문이 들어왔군요. 사실 아까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초반에 머리 어떻게 감으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신원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저랑 눈을 못 마주치고 저 천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당황하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째려보죠. 그리고 저의 스토리대로 제가 짜놓은 판대로 이 환자분들을 끌어당기기에 훨씬 편합니다. 대신 일단 제 치과에는 환자분들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관문이 있어요. 문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적인 문턱이 있지만 그 문턱을 넘어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율은 99%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해부터는 뭐 경영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조금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나오신 이제 댓글 같은 걸 저희 이렇게 모아서 취합해서 다음 준비를 할 건데요. 저는 한동안은 계속 인사 관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보통 끝나게 되면은 임파워먼트라고 해서 권한 위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혹시 시간이 되면 ERP까지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임파워먼트 중심으로 갈 겁니다. 자, 형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원장님도 네. 우리가 이 강의를 위해서 한 8번 정도 미팅을 했고 토요일에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환자도 안 보고 와서 일을 했는데 네. 부득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화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의 댓글과 피드백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해신보 TV